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어쨌든 뭐 새로운 내각이 지금 형성되는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사는 국무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뭐 비서실장 등이 교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우리끼리니까 뭐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좀 유력한 것 같다. 혹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저는 요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네. 옳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구조개혁 없이 재정 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거나 강남 위주의 입시 경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인구 집중이나 집값 상승, 뭐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네. 서울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고 제안을 하시면서 성적순 대학 진학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해법과 처방을 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모시고 좀 그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은 좀 뒤로 빠지셔서 외교 국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하시고 내치는 정말 우리 사회의 어른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을 총리로 앉혀서 그분이 사실은 내각의 총리가 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본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말하자면 드림팀 이런 거를 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줘서 실질적인 책임 총리로다가 운영을 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기능을 해야 되고 잘 굴러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무총리 꼭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내대표 좀 바뀌게. 그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이 지금 그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래요? 꼭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말씀하셨던 총리 가스라이팅. 네,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한다는 설이 파다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당에서 좀 오히려 부담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본인이 총리가 되기 위하여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라 용내대표 지금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성이 같아서 그런지 지금 남자 추미애 프레임이 자꾸만 형성되고 있는데 행보가 너무 똑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도 네. 당시에 그야말로 이제 조국이가 너무 조국 당시 조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너무나 미울 수밖에 없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망나니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전혀 그 본인은 의문이라고 해서 음흉이 아닙니다. 의문스럽게 그 이제 그냥 입만 다물고 있는데 눈빛은 돌아가죠. 자, 추미애 장관이 재빨리 캐치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업무 정지니 뭐니 지휘권 박탈이니 계속 그때 7전을 했는데 네. 7전 7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 무사이자 윤석열 킬러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네. 결국은 다 참패로 끝난 다음에 똥보를 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 여론의 눈치를 살핀 문 대통령의 차가운 경질 이제 그 통보죠. 그러자 추미애 당시 장관이 네. 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여 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기자들은 다 그것을 점쳤습니다. 나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몸에 상처까지 입었으니까 나 총리 주세요. 어차피 뭐 다음 지금 총선은 나가기 어렵고 뭐 그렇게 됐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는 게 또 그때의 일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간 용내대표 비슷하게 돼가지고 특별 감찰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통과를 시키는 걸 주저주저 하고 하고 있고 만지작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갑자기 뭐 당의 대표는 원내 대표라는 뭐 갑자기 프레임이 막 등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마당에 지금 총리까지도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남자 추미애라는 이걸 지금 오명인데 지금 당에서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추미애라는 말이 급속히 퍼져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칼럼에서 썼는데 네. 지금 댓글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칼럼이 재밌었는데 특히 남자 추미애라는 말에 공감 꾹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추경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름 용산에 가서 지금 민심이 어려워서 이 정도는 가야 합니다 같은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앞에 이제 갔다 와, 죄송합니다. 이거 저 일정 누설하면 안 되는데 전문 취소입니다. 외교 일정 끝나고 네. 대통령 외교 일정 끝나고 대통령 입장 밝힌다 그랬는데 네. 땡긴 부분에는 추경 원내대표가 중진들 이제 입장을 얻고 가서 건의한 부분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기자회견까지만 하면 뭐 합니까? 조치가 있어야죠. 조치를 지금 실행하는 데는 추경 원내대표가 결국 민심을 제대로 지금 확실하게 관철을 못 시키고 있어요. 네. 이런 마당에 본인이 지금 총리를 하겠다. 아무리 총리를 하고 싶어도 네. 본인이 하면 안 되는 본인이 그걸 갖고 이른바 자가 발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자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당에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권영세 의원입니다. 네. 이분이 사실 대통령 굉장히 가까워요. 거의 권영세 의원이 거의 사석에서 거의 형님 아우 이제 그런 사이이고 신망이 좀 두텁습니다. 우리 저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권영세 의원이 굉장히 이제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통일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네. 그 통일부 장관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각이 큰 자리인데 비교적 야당하고 원만하게 잘 처리를 많이 했고 그리고 통일부 그 직원들 거기가 원래 통일을 안 하는 부서예요. 원래 통일을 못 하거나 통일이 안 되는 부서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직원들 많이 사기를 올려줬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장관했으니까 이제 총리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너무 친윤이고 이래서 결국은 뭐 원래 그런 거 네 시작은 영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란데 거기서도 또 시작도 이름을. 영세하고 끝도 영세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권영세 총리. 그래서 이래서 또 이것도 약간 지금 이제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총리설도 있다고 그 그러는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좀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닌 것 원희룡 같아요, 총리는 죄송합니다. 원희룡 총리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번 비서실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좀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쉬어야 돼요.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제가 볼 때 네. 내상이 너무 커요. 그리고 뭐 본인은 안 그랬다는지 모르지만 본인을 응원하는 친윤들이 어디까지 갔나요? 세상에 한동훈 그 당시 후보죠 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민망하고 나쁘끄러운 일십 문자 공개. 네. 그게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전당대회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나요. 그 자해 자폭도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무슨 뭐 녹취니 문자니 나오는 거 다 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 보니까 저렇게 막 문자 막 날리는 사람이구나. 그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네. 뭐가 나오도 다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야바위꾼이 희생이 되게 딱 좋게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뒤에서 응원단으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은 자의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밀은 후보가 원희룡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되면은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건 좋지 않다. 그리고 아울러 역시 비서실장도 좋지 않다. 비서실장 하게 되면 비서실장으로서 또 당대표 상대하는데 그야말로 원한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한의 관계가 된다. 한동훈과 원희룡. 어차피 이미 원한이 가득 쌓였는데 그러겠네요. 제가 네. 볼 때는 둘이 치고받고 싸우거나 당정 관계가 더 나빠져가지고 나중에 이 당이 망해갖고 원한의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둘이 같이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댓글창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원해롱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된다. 저는 근데 원희룡 이 전 장관은 우리 여권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유, 그럼요. 자산이고 네. 뭐 사실 뭐 여기 정지용 변호사도 무지 공부 잘했겠지만 네. 원희룡 전국 수석 아닙니까? 전국 수석. 전국 수석이 네.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도 수석을 하지 않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무후무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시험은 잘 보는데 이런 지금 정치 정무는 조금 이게 좀 그러니까 시험은 잘 국민의 보는데 네. 국민들을 시험에 들게 했네요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저는 저는 조금 쉬고 재충전을 가지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제2의 변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제 저번에 총선 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역구 가서 원희룡 이제 후보자님 엄청 도와줬잖아요. 계양구 가서.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